예, 이번 시간에는 메인 매출 전표 입력 중에 우리 주요 기능인 툴바 기능에 대한 부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는 보면 이제 일괄 변경 기능과 예정 신고 누락 등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요. 자, 주요한 몇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자, 붕괴, 유형, 의제류 일괄 변경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국세청 전자세금 계산서를 일반적인 형태로 자동 입력한 후에 의제 매입세액 적용 대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일괄 변경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이 예정 누락분에 대해서 어떻게 신고할 거냐. 예정 신고 대상 자료를 예정 신고 기한에 신고를 못하고 누락했을 때 확정 신고 때 한꺼번에 신고할 수 있는데요. 자,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인데 예정 신고 누락분으로 분리 표시하는 기능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이걸 위주로 해서 살펴볼 건데요. 자,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괄 변경과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자, 9월 달에 제가 사례를 만들어 놨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월 달 전표를 기준으로 해서 한번 보시면 자, 이렇게 매입 매출 전표와 관련되는 부분, 매입과 관련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 우리 나중에 시간에 이제 국세청 전자세금 계산서를 그 자동 붕괴를 통해서 반영을 하는 기능이 있는데요. 그렇게 반영을 하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분홍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보시면 세무조정료 같은 경우에 200만 원 과세 공제로 되어 있습니다. 접대비 불공제가 처리돼야 되는 부분이죠. 전화요금이나 전기요금도 과세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이 그러니까 공통 매입세액이다라고 하면 하나하나 불공으로 다 바꿔야 될 텐데요. 자, 변경 대상을 맨 좌측에 네모 박스에 체크 표시를 합니다. 변경해야 되는 부분들을 체크 표시를 하신 다음에 자, 이렇게 변경해야 되는 부분들을 체크 표시하신 다음에 우리 복사 F4번 복사라고 하는 옆에 보시면 역삼각표 있습니다. 자, 역삼각표를 눌러 보시면 전자 일괄 변경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일괄 변경을 하게 되면 여기 전자란에 여로 전부 다 체크가 될 겁니다. 여로 체크가 될 거고요. 붕괴 일괄 변경은 붕괴 유형을 변경할 수 있고 유형 일괄 변경, 지금 하고자 하는 부분이 유형 일괄 변경입니다. 자, 유형 일괄 변경을 클릭하게 되면 부가세 유형, 자, 요거를 눌러보시면 역화살표 눌러보시면 지금은 매입 자료죠. 대부분 매입 처리하시고요. 매입 옆에 또 화살표 눌러보시면 51번 과세부터 시작해서 있습니다. 자, 이 부분 지금 불공으로 바꾸고 싶다라는 겁니다. 자, 불공제 처리했습니다. 불공제 사유는 전체를 바꿀 때에는 대표적인 걸로 일단 불공제 사유를 바꿉니다. 불공제 사유 공통 매입이다 라는 부분입니다. 그죠? 그러면 9번 선택해서 확인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4개 전표를 일괄 변경하겠느냐라는 겁니다. 근데 변경하게 되면 원래대로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변경이 되어버리기 때문에요. 그래서 탭키로 변경 실행을 눌러주게 되면 붕괴 완료되었습니다라고 해서 불공으로 바뀐 부분을 확인하실 수 있죠. 근데 11일 날 전표 같은 경우에는 접대비 성격이다라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불공제 사유를 말풍선을 통해서 접대비와 관련되는 4번 그러니까 4번 사유로 변경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공통매입과 관련되는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전자세금 계산서를 입력했을 때 유형을 변경하는 부분 살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영세율 관련되는 전표, 네 번째 전표 요 4개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복사 옆에 삼각표 눌러서 그러니까 전자 일괄 변경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개 데이터를 전자, 여로 할 거냐 부로 할 거냐 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예 누르게 되면 전자 세금 계산서다라고 해서 표시를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동으로 바뀐 거 확인하실 수 있죠. 다시 또 동일하게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선택하신 다음에 변경하고자 하는 부분 역삼각표 눌러보시면 붕괴 일괄 변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전부 다 외상으로 되어 있죠. 외상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혼합으로 하거나 아니면 현금으로 하거나 하는 부분을 변경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변경하게 되면 현금 붕괴로 자동으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변경시킬 수가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면세 계산서 관련해서 한번 보시면 면세 계산서 자료에서 보시면 쌀, 김치, 닭고기, 한우, 야채, 청과
관련되는 부분은 의제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의제 매입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부분은 전자계산서로 부여받은 부분들 같은 경우에 이렇게 일괄 입력하신 후에 F4 복사 옆에 역삼각표 눌러서 의제류 일괄 변경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자, 의제류 일괄 변경해서 의제 매입이다. 1번 누르고 공제율 104분의 4로 나타납니다. 자, 이 부분 1번 누르게 되면 우리 환경 등록에서 이미 등록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이 내용이 자동으로 반영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확인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의제류 일괄 변경으로 정리가 됩니다. 자, 보시면 쌀 같은 경우에 분계 처리 보시면 원재료와 부가세 대거금이 자동으로 분류되어 있죠. 일반적인 면세 같은 경우에는 부가세 대거금이 없습니다. 부가세 대거금이 없지만 의제 매입세액은 계산됨과 동시에 부가세 대거금으로 자동 분계가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변경한 내용들은 보시면 자, 옆에 보시면 지금 여러분들이 잘 보이실지 모르지만 날짜 바로 옆에 분홍색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죠. 바가 생겼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그러니까 다른 기능들이 숨겨져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커스를 거기에다 옮겨 보시면 매입세금계 안 쓰고 의제 매입으로 돼 있다. 형광펜으로 돼 있다. 그리고 이 점표는 어디선가 복사해온 내용이다. 제가 데이터를 작년도 거 지금 복사해서 복사라는 기능까지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세로로 돼 있는 부분은 국세청 홈택스 자료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체크해서 홈택스 앞에서 설명드렸는데 역삼각표 눌러서 전자 일괄 적용으로 해서 열을 누르게 되면 전자 부분으로 표시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추후에 기타 전표 입력 쪽에서 설명드릴 기타 전표 입력 쪽에서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관련되는 부분 설명드릴 텐데 그때 전표 처리하고 F4 옆에 있는 역삼각표에서 의제류 그러니까 일괄 변경 기능을 통해서 지금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분 보시면 예정 누락분인데 예정 누락분 보시기 전에 과거 데이터 보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툴바에 보시면 검색 기능이 있는데 검색 기능은 클릭해 보시면 제가 설명을 안 드리더라도 여러분들이 검색하실 내용들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옆에 역삼각표 눌러보시면 중복 검색, 대차 차액, 메모 검색 등이 있습니다. 이것도 참고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복수 거래는 실무상 거의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무시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과거 데이터 보기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30날짜에 입력되어 있는 원재료 체크하시고 거래처 원주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F8번 과거 데이터 보기 눌러보시면 자, 관련되는 거래처 전표가 전분기에 전표 처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내용이 나옵니다. 11월 30날짜에 1,000만 원에 100만 원에서 외상으로 분계되어 있고 원재료로 회계 처리했다. 마찬가지로 4월 30날짜에도 그러니까 이렇게 처리했다라는 내용들이 나오죠. 자, 이거는 이제 특정 거래처에 대해서 과거에 어떻게 회계 처리했는지 하는 부분을 F8번 과거 데이터 보기를 통해서 처리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회계 처리, 이 거래처는 계정 과목을 앞에서는 원재료로 회계 처리했구나라는 걸 확인하시고 이번 당기 때 그러니까 세무조정 내용, 세무조정이 아니라 분계를 계정 과목을 선택하실 수 있을 겁니다. 편리한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과거 데이터 보기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간편 집계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F11번 간편 집계 클릭해서 눌러보시면 지금 이제 그러니까 매입과 매출 관련되는 부분을 집계를 해서 딱 보여줍니다. 집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관련되는 부분을 딱 집계해서 전체 매입이 얼마고 매출이 얼마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간편 집계 옆에 역삼각표 눌러보시면 옆에 이제 여러 가지 기능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 숨겨져 있는 것 중에 이제 대표적인 걸 보시면 우리가 반드시 보셔야 되는 게 예정 누락분입니다. SFO 예정 누락분이라고 되어 있죠. 자, 9월 달에 그러니까 7월 달부터 9월 달까지 부가세 신고를 할 때 반영해서 신고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9월 30일자에 있는 이 1,000만 원에 100만 원 원주 거래처에 대한 부분을 9월 달에 10월 25일 날 부가세 신고할 때 누락했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이익이 확정 때 신고해야 되는 사항이다라고 하면 역삼각표 눌러서
예정 누락분을 체크를 합니다. 그러면 예정 누락분 확정 신고 개시 연월일이 언제냐? 2020년 10월이죠. 10월로 확인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누락분이라고 나옵니다. 매입 누락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예정 누락분으로 표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예를 들어서 9월 5일 날 매출입니다. 예정 누락했다라고 제가 사례를 하나 들겠습니다. 누락했는데 금액은 500만 원입니다. 500만 원이고 거래처 영국입니다. 영국이고요. 자, 외상입니다. 외상으로 이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입력을 하고 확정 때 한꺼번에 신고해야 된다라고 하면 관련되는 데이터에 자료에 커스를 두고 역삼각표 F11번 역삼각표 눌러서 예정 누락분 체크를 합니다. 2020년 10월 달 확정 신고 기한을 입력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 예정 누락분으로 매출인데 예정 누락분이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보시면 부가가치세 탭에서 부가가치세 신고서로 갑니다. 신고서로 가서 확정신고 2기 확정신고 기한 10월 달이죠.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해서 보시면 예정 누락분 500만 원 반영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죠. 그죠? 예정 누락분에. 그 다음에 매입처에 대한 예정 누락분도 반영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런 형태로 정리가 되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예정 누락분. 자, 예정 신고 대상 자료를 신고 누락했을 때 확정 신고 때 반영하는 방법이다라는 거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실무에서 자주 볼 일은 거의 없는데요. 거의 없는데 자, 10월 5일자 지금 방금 입력했던 세금 계산서가 매출자가 발행한 세금 계산서가 아니고 매입자 발행 세금 계산서다. 매입처에서 우리한테 발행해서 온 거다.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매입자 발행 세금 계산서다라고 하면 F11번에 있는 역삼각표에 매입자 발행이라고 있습니다. 이걸 클릭하시게 되면 현재 라인을 매입자 발행 세금 계산서로 선택했다. 확인 누르게 되면 요거 매입자 발행으로 해서 매발이라고 표시가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자, 예정때 기준으로 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정때 기준으로 해서 9월 1일부터 9월 1일이 아니죠.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해서 정리를 하게 되면 예정 누락분으로 매입자 발행분에 반영이 될 겁니다. 잠시만요. 이 부분 이제 예정 누락분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서 그렇네요. 예정 누락분은 제가 취소를 할게요. 자, 예정 누락분은 제가 취소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취소를 하고 매입자 발행 세금 계산서로 제가 했습니다. 자, 이 부분을 다시 조회를 하게 되면 매입자 발행 세금 계산서 안에 반영이 되죠. 자, 그 부분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정 세금 계산서 발행과 관련되는 부분인데 F11번에 역삼각표 누르게 되면 수정 세금 계산서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 세무사랑 프로에서 세금 계산서를 수정 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때 사용하는 기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이제 가산세 입력도 있고 의제 재활용이라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원재료 30날짜에 있는 이 원재료 관련되는 부분이 의제 매입 관련이다 라고 하면 F11번 밑에 의제 재활용이 있습니다. 이거 클릭해서 보시면 동일하게 의제 매입 세액 또는 재활용 세액 계산이라고 해서 내용이 나타납니다. 하나 누락했다라고 하면 이 부분 선택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고정자산 관련되는 부분도 마찬가지로 있죠. 외화라든가 업무용 차량과 관련되는 부분 내용들 있습니다. 이 부분도 그러니까 여기에서 확인해서 적용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이제 툴바의 기능 부분을 설명을 드렸고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 설명드릴 부분은 자, 우리 세금 계산서 관련되는 부분을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할 때 우리 세무사랑 프로를 통해서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행한다라고 하면 5일자 관련되는 부분을 9월 5일자 매출세금 계산서를 전자세금 계산서로 발행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료를 체크하신 다음에 상단 부분에 있는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이라고 하는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할 수 있는 창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 형태로 해서 전자 발행을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전자 발행을 하기 위해서 공인인증서 등록이라든가 뭐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지만 어쨌든 우리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되어 있는 자료를 우리 세무사랑 프로에서 전자생략 발행이라는 버튼을 통해서 바로 발행할 수 있다라는 부분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CF8 정기분 전표라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정기분 전표 한번 눌러보시면 그러니까 직전 연도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전표를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전년도가 지금 없네요. 있는 기간 거를 제가 한번 조회를 해볼게요. 2월 달부터 예를 들어서 뭐 3월 달까지 조회를 한번 해보면 전년도 데이터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 정기분 전표는 일반 전표에 있는 정기분 전표 기능하고 동일한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매입 매출 전표의 주요 기능, 툴바의 기능을 살펴봤습니다.